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혁신제품 지원센터 인터뷰는 계속됩니다. 오늘 정말 혁신기업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1년 만에 만났는데 오늘 저희가 만나볼 기업은 에이트테크의 박태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에이트테크의 대표 박태형입니다. 저는 사실 에이트테크 되게 많이 접하기도 했고 CS 가서도 많이 만났었는데 오랜만에 또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에이트테크 어떤 회사인지 한번. 이게 이제 재활용 제품인데 저희가 이제 아주 그 분류 과정을 자동화시켜서 AI 또 기능을 또 탑재해가지고 저희 주식회사 에이트테크는 인공지능과 이제 로봇을 어우르는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같이 하고 있는 토탈 솔루션 회사로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눈을 대신해서 폐기물을 인식 분석하고요. 그리고 로봇을 통해서 이것을 분류해주는 한 1년에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회사의 이름 에이트테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제가 장명 센스 별로 없어서 에이트테크 이제 에이트는 사실 AET를 그냥 한국식 발음으로 AET 그래서 Advanced Environmental Technology의 약자라고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활용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이제 자원순환이라는 형태로 많이 정책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전처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재활용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공에서도 쓰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이게 항상 문제가 전처리 비용이 너무 비싸고 해서 그게 오히려 재활용이니까 가격이 더 저렴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많단 말이에요. 전처리에 대한 기술이 사실은 진일보되면 우리가 좀 더 자원순환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대표님이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자랑할 수 있는 뭐 기능적 특성이라든지 뭐 이게 뭐 그런 게 그래서 혁신으로 이제 뽑혔을 텐데 자랑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제품 에이트론은 에이트론이라고 에이트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요. AR이라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분류해야 됐었던 그런 선별 작업에서 저희 로봇이 투입된다면은 최대 이제 분당 평균적으로 한 7-80개 정도 하고요. 이제 막 최대 속도로는 한 100개도 넘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꾸준히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메리트가 됩니다. 물론 이제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뭔가 첨단 기술의 집합체 같아서 도입을 좀 꺼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이걸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부분들, 교체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필요하실 저희 엔지니어들이 언제든지 파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들도 많이 해소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가정에서 버려지는 폐기물들은 이제 혼합 폐기물의 형태로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에서 진짜 재활용이 되기 위한 기준을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뭐 재질별로 색깔별로 이런 작업들을 다 구분을 사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로봇이 대신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로봇이 집약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 환경이면 환경일수록 이제 로봇은 아무래도 뭐 휴식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될 수 있고 24시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장의 캐파라 그러죠. 생산량을 많이 증대시킬 수 있는 데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실 때 로봇을 더 강조하신 것 같은데 이게 AI가 접목된 하나의 머신 이게 어떻게 보면 로봇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AI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싶어요. 지금 트렌드가 트렌드인 만큼 이게 왜냐하면 뭐 그냥 자동적으로 이제 선별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기계일 뿐인 거죠. AI가 없으면 그 선별하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또 고도화되기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이 AI에는 어떠한 로직과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는 건가요? 요즘 이제 가장 핫한 데도는 이제 생성형 AI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적으로 이제 정형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다루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하는 부분은 뭐 테슬라라든지 이렇게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서 막 하던 그런 업체들처럼 비정형 데이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뭐 말도 비정형인 것처럼 결국에는 되게 변수가 많고 변동폭이 되게 많은 데이터들을 저희가 다루고 있다는 게 첫 번째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특히 폐기물 쪽은 저희가 국내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그 AI가 학습되는 데이터의 질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 데이터의 질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정형 데이터인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웹 크롤링을 통해서 네. 인터넷에서 이런 이제 데이터를 그렇죠. 많이 수집하게 되는데 네. 현장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너무 중요한데 아무도 폐기물의 사진을 업로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다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발로 뛰어다니면서 수집을 했어야 됐던 네. 데이터였고, 그리고 이제 로봇과 이제 AI가 계속 고도화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수집해야 되는 데이터의 질도 더 향상되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가장 초기에 수집했었던 데이터보다 저희가 중간에 지금 후단에 지금 네. 현재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더링하는 더 데이터들이 훨씬 더 고품질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현업에서 저희가 종사를 하면서 이제 정말 필요한 형태의 데이터에서 특히 또 어떤 데이터들을 더 추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하우와 이런 것들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보는 이 시각적인 거에서 이 폐기물을 얼마나 더 잘 분류를 해낼 수 있고 헷갈리지 말아야 하며,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썼었던 이제 센서들은 뭐 RGB 쪽으로서 우리 카메라랑 일반적으로 동일한 그런 거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더 넘어서서 이제 저희는 이제 초분광 센서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근적외선에 이제 그 광선을 쏴서 그게 이제 반사되는 거와 흡수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거의 재질을 판독할 수 있고 사람이 즉 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은 눈으로 봤을 때 플라스틱의 재질까지 알 수는 없잖아요. 네. 뒤에 이제 어떤 재질로 만들어지는지 그 로고 표시를 로고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이제 로봇은 할 수 있다는 점. 또는 옷, 의류 같은 경우도 이게 뭐 폴리에스터가 얼마 들어갔고 뭐 면이 얼마 들어갔고 사실 이걸 알 수 없잖아요. 네. 그 결국 태그를 보지 않는 한은. 근데 이제 또 로봇은 볼 수가 있고, 근데 그런 상황,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아이템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본인이 이제 공부하면서 네. 이제 그런 필요성을 느꼈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자동화된 제품, 특히나 AI나 로봇을 접목해서 네. 만들게 된 계기, 뭐 이런 것들이 기존에 뭐 비슷한 게 있었는데 너무 뭐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개발 계기가 있을까요? 개발 계기가. 사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복수 전공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환경과학이랑 그 지질자원학을 했었는데, 지질자원학 자체가 국내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확보해 나가는 네, 그런 전문직 종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하지만 이제 제가 환경을 같이 생각하는 그런 과를 전공했었다 보니까 결국에는 얼마나 더 친환경적으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었고, 거기서 혁신이 시작됐구나.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우리 도시광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urban mining이라고 해서 결국 우리가 한번 생산했었던 이제 제품들에게서 우리가 필요한 자원 광물을 회수하는 그런 작업들을 일컫고, 가장 대표적인 걸로 뭐 CPU라든지 뭐 램 메모리에서 뭐 그 금을 뽑아낸다든지, 아니면 요즘 이제 리튬 2차 전지 같은 데서 리튬 코발트 광물을 뽑는다든지. 근데 역시나 이런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또 필요한 자원을 회수하는, 즉 재활용도 도시광선의 일부고, 또한 재활용이 결국 도시광선이고 도시광선이 재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되게 이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로 일을 하면서 결국 인공지능을 자연스럽게 트렌드적으로 이제 접하게 됐고, 접하다 보니 이제 결국 이 AI를 이쪽 산업에 로봇이랑 같이 적용시켰을 때 우리의 삶이 더 많이 편해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엔지니어로 설계 쪽 일을 조금 했었었는데, 실제로 근데 이 제품군에 대한 개발을 할 때 제 전문 지식이 뭔가 필요로 하는 일은 사실 드물었어요. 그래서 이건 약간 스타트업의 이 뭐랄까 일련의 그런 성장 과정 같은 건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분명히 이 시장에 대해서 이 니즈를 봤는데 결국 제가 잘 할 줄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는 일은 다른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분들도 그런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줄 모르는 일이더라도 제가 당연히 최선의 공부들은 병행을 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될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되 이제 제가 하는 영역은 결국 가장 초기 이제 POC 또는 이제 MVP 만드는 데까지만 저가 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부터 사실 더 잘하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즉 시장의 니즈를 보고 들어가지
내가 잘 하는 걸로 가지고 들어가서 시장을 이제 하는 거는 아무래도 성장에 한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시장의 니즈를 보고 들어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조 기반의 뭔가 제품들을 만드시는 분들이 좀 연로하시거나 연배가 있으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네. 근데 너무 젊으셔가지고 당연히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네. 기업을 이제 창업하고 개발을 하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셨어요? 가장 초기에는 아무래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MVP랑 POC를 제가 좀 만들면서 직원과 같이 이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저도 조금 뭐 독학하고 이런 시간들은 당연히 필요했지만 너무 간단하고 조잡스럽지만 이제 제 이론이 실현되는 딱 거기까지만 만들면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렸던 것 같지 않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원래 메커닉에 대한 이해가 지식이 좀 있으셨던 건가요? 네, 그것도 좀 이해가 당연히 있었지만 그 이전에도 제가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있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실제 딱 창업하고 나서 그걸 나누기까지는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스타트업도 사실 초기에는 네, 힘든 스토리들이 다 하나씩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 이제 처음 들어와서 사실 학연 지연이 저는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정말 맨땅에 좀 헤딩을 할 수밖에 없었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개척하는 이 분야가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시장이 아니라 완전 처음 시작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또 코로나 전이기도 해서 또 이 재활용 시장에 계시는 이 여러분들이 되게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되게 오래된 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그분들한테 가서 제가 인공지능 로봇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잘 못하세요. 네, 이게 뭐 그래서 사실 문전박대를 많이 당했습니다. 뭐 당연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래서 일일이 전화도 되게 많이 드렸고 여러 번 찾아가면서 부탁도 드렸지만 아쉽게도 이제 만나 주시지 않았던 분들도 계시지만 하지만 또 하나 이제 되게 이런 오픈 마인드로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또 들어주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처음에 이렇게 기술을 개발할 때 많은 도움과 협조를 해주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분들 덕분에 제가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어떤 기회를 주로 포착을 하셨던 거예요? 이게 뭐 기존에는 사람이 하던 거를 이렇게 하면 좀 비즈니스가 창출되겠다 뭐 이런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제 사업에 대한 이제 이 꿈 그리고 이제 마일스톤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이 니즈를 먼저 잡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더 스케일업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당연히 가지고 시작을 했었었고요. 거기서 가장 첫 포인트가 됐었던 게 실제 이 재활용 공장의 자동화였습니다. 이제 사람이 이제 분류하는 그 기준이 결국 AI와 로봇을 접목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거는 자동화에서 가장 필요한 건 이제 패터나이징이거든요. 결국 패턴을 추출해서 이런 그 이제 계속적인 반복을 이제 반복하는 그 하나의 패턴을 추출해서 그것을 기계에다 입히고 학습시키는 거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재활용 공장에서 그 수작업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하시는 업무가 이제 물론 변수는 많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 패턴을 추출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제가 사실 에이트테크를 창업하기 전에 약 1년가량 환경 스타트업에 좀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해외 생활을 좀 오래 했었다 보니까 아무리 창업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국내의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좀 몸으로 겪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환경 스타트업에 제가 몸을 담으면서 한 1년 정도 이제 일을 했었었고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이 송도에 있는 그 재활용 이제 자원 헬스센터라고 불리는 곳에 제가 방문을 견학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제 그때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되게 어깨도 두들기고 하면서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있겠다라고 판단했었던 게 1번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송도에 당시 이제 계시던 센터장님들과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센터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저희 에이트테크의 첫 모델의 실증 테스트를 사실 송도에서 했었습니다. 송도에서 했었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잘 개발을 하게 되면 이쪽 트랙으로 들어오시면 판매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라는 담당자님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특히 AI와 로봇을 같이 병행하다 보면은 챌린지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제 로봇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냐.
실제로 이제 저희 로봇을 저희가 판매를 할 때 이쪽 일자리는 사실 인앤아웃이 되게 빈번한 자리예요. 쉽게 들어오셨다가 그쵸. 쉽게 나가시기도 네. 하고.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수되는 경우들은 드물고 네. 수면자분들이 되게 오래 이제 근속하시는 경우도 좀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늘 이슈가 되고 네, 있고 네. 또한 갑자기 뭔가 물량이 늘었다고 해서 사람 갑자기 구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여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은 기피 업종으로 분류가 네.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도 폐기물 처리가 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 결국 이게 매립 소각되는 그런 구조로 가다 보니 저희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챌린지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에이트테크가 요즘에 왜냐면은 이제 폐기물 활용과 관련해서 이런 여러 AI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현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지금 학습시키면서 진일보 될 텐데 나중에 폐기물 AI 솔루션 기업으로 지금 뭐 탈바꿈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계획도 약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저희가 이 로봇이 결국에 많아지면은 스마트 팩토리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서비스 분야가 결국에는 로봇만 설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로봇에 대한 이런 관리 부분 이런 것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RAS라고 불리는 SaaS가 아니라 RAS라고 이제 로봇 as a Service에서 그런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RAS를 넘어서 이제 저희가 투 트랙으로 한번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로봇이 많아지면 스마트 팩토리 형태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공장 솔루션처럼 해서 단순히 로봇을 뭐 한두 대 이렇게 이제 기존 현장에다가 납품하는 거를 이제 넘어서 결국 올 자동화가 되는 거죠. 네, 올 자동화까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 이제 스텝업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결국 사람이 그 가정에서 버리고 난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더 앞단으로 넘어가서 이제 아무래도 다들 분리수거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리수거의 자동화부터 준비를 하면 이제 뒷단에서 일들이 많이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앞단으로 이제 저희들 진출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런 아파트라든지 뭐 역사, 뭐 공항, 뭐 백화점, 뭐 아니면 회사 이렇게 다중 인구 밀집 지역에 이제 분리수거장을 자동화할 수 있는 솔루션의 개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이 혁신 제품 선정되는 과정 지원하게 됐는지. 물론 이제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고 나서는 당연히 이제 판매처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B2B와 B2G가 되는 거죠. B2G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저희 로봇 자체가 들어가는 곳이 이제 재활용 공장이 되는 거고요. 원래 이 재활용 산업에서 재활용 영역은 사실 민간의 영역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예전에 뭐 중국의 플라스틱 수입 대란 이런 것 때문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정부 쪽에서도 많이 전처리 단계에서 같이 병행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B2B와 B2G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B2G를 아무래도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달이라는 이 부분이 이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사에서도 지금 저희 도입을 한 지자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서도 저희한테 조달을 통해서 하면 훨씬 더 번거롭지 않게 절차를 좀 빨리 할 수 있다. 그렇게도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연스럽게 트랙을 같이 찾아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지정이 돼서 지금 그 안에 아마 좀 시범 구매도 했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구매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데 주로 수요기관이랑 같이 코워크하는 데가 이제 인천광역시, 뭐 안전환경공단, 또 어떻게 좀 계획이 되고 있나요? 올해만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혁신 저희가 시제품 트랙을 타서 거기서 이제 성남시에서 성남시에서 한 대 더 도입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남시에 원래 성남시에서 두 대를 미리 이제 구매를 하셨었는데 거기 이제 한 대가 더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총 세 대가 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판매를 진행을 하면서 또 인천에도 또 더 추가적인 판매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뭐 충주라든지 제주라든지 계속적으로 판매가 내려가고.
혁신 제품 되시고 나서 이제 조달 쪽으로도 해서 많은 이제 레퍼런스 생기셨는데 네. 애로사항이나 뭔가 좀 개선 뭔가 이런 부분을 좀 직접 얘기를 그러니까 네. 좋은 점과 좀 애로사항 이렇게 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은 점부터. 네. 사실 이런 그 혁신 제품 또는 이런 이제 그 조달이라는 그 시장이 나라 장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에서부터 사실 저는 되게 고마움을 느끼고요. 아니면은 이거 역시 이제 저희가 뭔가 영업을 통해서 개척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되게 처음부터 명확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요즘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설명도 너무너무 잘 해주시고 다만 제가 여기서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역시나 이제 예산적인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혁신 제품으로서 저희가 이제 등록이 되어서 이번에 이제 결정이 되었으니까 말씀드린 거지만 성남시에서는 이제 한 대를 더 추가로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도입을 더 희망하시는 지자체들이 더 많았었어요. 네, 더 많았었고 아무래도 이런 이제 저희 제품의 단가도 당연히 비싸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AI 로봇이 들어갔다면 좀 더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큰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사례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례로서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로 확대가 될 수 있었으면은 저희 단순히 이제 저희 에이티테크만의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좀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 때문에 결국 사업적인 부분들도 많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확충되어서 수혜받는 기업들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 가능한가요? 뭐 열심히 문을 들어보자겠죠. 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뭐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기업 최초로 에디슨 혁신상? 에디슨 어워드. 네, 저희가 이제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좀 이제 상국이 좀 있었어서 너무 감사하게도 미국에서 에디슨상도 받게 되었고 작년에는 이제 스위스에서 와이프 혁신 어워드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혹시 해외 진출 계획은 없으세요? 해외 진출 계획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국내 이렇게 공공기관 지자체에 사주는 프로그램이 해외에도 있는 건 혹시 아시나요? 사실 잘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컨설팅 해드릴게요. 너무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확실히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해외 업체라고 하면은 해외 업체가 그쪽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 예산인가? 아니요. 한국에다가 그 이제 해외도 이제 해외 공공기관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랑 이제 어느 정도 매칭이 되면 이제 저희나 이제 다른 공공기관 일부에서 이거를 이제 국내 시범구매처럼 신청해서 해외로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그래서 좋은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 시작해서 지금 꽤 많은 국가에 혁신 기업들을 보내주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좀 이제 정권도 바뀌고 조달이 또 중요하잖아요. 바람이 있다면. 국내에 사실 이 조달 그리고 혁신 이런 제도들은 사실 저는 제가 완전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분명히 퀄리티라든지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나라에서도 사실 방문하시면서 이제 조달에 대한 부분들을 저한테도 문의하는 경우들이 당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이제 사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혁신 제품과 이런 부분들은 스타트업들한테는 조금 그래도 버거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장벽 같은 것들도 당연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타이트해서 초기 스타트업들은 되게 진출하기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턱에 대한 부분들이 스타트업들에 맞춰서는 조금 더 이제 완화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저같이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조달 시장을 통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고려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공공조달을 통해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혁신제품 지원센터 에이트테크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